네, 3월 23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며칠 동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뉴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그 소식만 전해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오늘 첫 소식도 관련된 소식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새 정부 대통령 집무실 관련된 이전 논란 다룰 텐데 정말 요즘에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와 관련한 비판적으로 이 상황을 그린 만평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만평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만평을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 먼저 경향신문부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경북과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었고 예. 또 이로 인해서 수백 명의 이재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분들이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심정을 대변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임시 거주지에 있는 분들께서 이번 논란을 보면서 야,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 라고 말하는 내용 보여지고요.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오른쪽의 중앙일보 만평은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이번 논란을 정리했는데요. 예. 여야가 청와대 이전을 놓고 취임덕이다, 레임덕이다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 옆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스텔스 오미크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쟤들 우리에게 관심 없는 거 맞지? 예.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평은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을 빗대어서 표현을 한 건데 예. 국방부 시계는 돌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군이라고 써 있는 새우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오늘 신문에 이렇게 만평 외에도요. 신구 권력 충돌을 다룬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고 예. 또 퇴로를 닫고 충돌했다라거나 치킨 게임을 벌이느라 현안이 밀리고 있다라는 비판의 기사들도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평이 3개가 있는데 다 같은 내용을 비판하고 있었군요. 네. 네, 이렇게 청와대 이전을 놓고 집무실 이전을 놓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어제도 짚어봤는데 좀 자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서울신문을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상황에 비춰서 앞으로 전개될 일을 전망한 기사를 썼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청와대 개방이 첫 번째입니다. 예. 5월 10일 0시부터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이 임기를 다할 때까지 청와대에 머문다고 보면 예. 5월 10일 이후부터 자료를 정리하거나 업무시설이나 경호시설 정리 같은 것들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개방은 아무래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고요. 예. 그래도 이제 외부 공간, 녹지원 같은 공간은 비교적 일찍 개방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당선인의 집무실과 관련해서는요. 통이동 집무실에서 숙식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전례 없는 일이 되겠고요. 예. 또 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 서초동 자택에서부터 통이동까지 출퇴근하는 것을 가정한 그래픽이 담겨 있는데 예. 교통 통제를 하게 되면 15분 정도의 주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시간으로 따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매일 출퇴근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도 발생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경호상 우려도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 예. 담겨 또 있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또 10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급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통이동 집무실 자체 경호상 우려도 있었는데 예. 윤 당선인 측은 리모델링 같은 것들은 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임시로 쓰는 곳에 세금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여론이 제기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과연 언제 용산 시대가 본격 개막하느냐? 이 신문은 빠르면 6월 말 그리고 7월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하고 예,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한 2달 정도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50일 정도는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윤 당선인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긴 한데요. 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재직 당시에 청와대 내부의 보고 체계를 직접 보고 느낀 것이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 윤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라고 한 인물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썼는데요. 네. 과거 국정농단 특검 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청와대 내에서 보고 체계를 거치면서 보고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은 왜곡되는 모습을 윤 당선인이 직접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예. 또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자전거를 타고 가서 보고를 하거나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답했던 것이 윤 당선인에게는 깊이 각인돼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은 보고 시간을 따로 잡거나 그러는 것 대신에 예. 실시간으로 옆에서 붙어서 일하면서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늘 주변에 얘기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공약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취지는 정치권에서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취임 전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앞으로 이 많은 숙제들을 어떻게 풀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이 초과 사망이라는 표현이 생소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초과 사망 아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쉽게 얘기하자면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사람의 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직접적으로 이제 사망한 그런 분들 외에도 아마 뉴스에 통해서 많이 전해졌지만 예. 뭐 응급 환자인데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제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숨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코로나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 역시도 초과 사망으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런 초과 사망에도 경고등이 켜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름까지 코로나의 직접적인 사망자가 3만 명 정도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 간접적인 초과 사망까지 모두 다 합치면 총 5만 명 정도가 숨질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5만 명이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빨리 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좀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 관련 기사인데 올해 1차 추경이 있었고 2차가 또 추진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50조 원 대규모 추경에 대한 얘기는 뭐 이미 계속 나왔고 예. 여야가 모두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4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 오늘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겨레 신문이 다소 비판적인 논조로 전하고 있었는데요. 예. 이미 1차 추경에서 가용 재원을 많이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제 남은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예.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었는데 기존 예산 구조 조정 그리고 국채 추가 발행 이렇게 두 가지뿐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라던가 관련 전문가들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이 자원은 한 10조 원 정도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윤 당선인 측에서 요구하는 30조 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 나머지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인데 예. 이 역시도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이 문제라는 건데요. 앞으로 논의되는 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집무실 이전보다는 그래도 생산적인 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많아지면 좋겠고요.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해서 위태롭기는 한데 벚꽃은 올해도 못 보는 겁니까? 벚꽃은 뭐 계속 피었다 졌다 하죠. 근데 뭐 축제는 계속 열리지 않게 됐고요. 벚꽃 명소라고 하면 여러 곳이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여의도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여의도 벚꽃길이요. 3년 만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개방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인데요. 서강대교 남단부터 국회의원회관 사거리까지 제한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양끝 지점만 열어둬서 뭐 중간에 합류했다가 나갔다가 이런 것들은 없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 한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뭐 이전에 그 벚꽃 축제라던가 벚꽃 구경 갔던 거 떠올려 보시면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뭐 일단 벚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에 예.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예.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길을 개방하는 것 외에 공식적인 벚꽃 축제 자체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관련 기사인데 참혹한 전쟁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 키이우의 한 대형 쇼핑몰 모습인데요. 예. 폭격을 당해서 굉장히 처참한 모습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최소 8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무너진 건물 더미에 20여 명 정도가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아래 기사 내용은요. 이런 무자비한 공격이 뭐 미국과 유럽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서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유럽연합이 그동안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원유와 천연가스 이 수치가 적지 않았는데 예. 수입 금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중동 산유국과 접촉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원자력 발전으로 그 일부를 대체하거나 그동안 인권 탄압이나 독재 정권 지원이란 이유로 수입을 피해온 아프리카, 남미산 에너지를 들여오는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로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 에너지 담당 부총리는 서양 국가들이 금수 조치를 이어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0에서 $5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면서
약간의 겁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저 우측 상단에 있는 저 기름값 보고 좀 놀랐습니다. 경유가 2,642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평균 가격은 이거보다 낮긴 하지만요. 실제로 이런 곳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예. 지금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그 경유 가격 자체도 높지만 휘발유와 이 유종 간의 가격 차이가 적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올해 1월 1일만 하더라도 전국 국내 평균 휘발유 값이 1,623원 정도였고 평균 경유 값이 1,442원 정도로 한 18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요. 이번 주 기준을 보면 평균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어선 모습이고 평균 경유값도 1,917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제 100원 안쪽으로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가격 자체도 상당히 놀랍긴 하지만 네. 유종 간 가격 차이가 대폭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12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도 있죠. 기사에서는요, 그 앞서서 말씀드린 러시아 우려 외에도 유류세 20% 인하 조치도 이 유종 간 가격 차이를 줄어들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기존 가격이 높았던 휘발유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경유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디젤 차량을 주로 운행하는 운송이나 화물업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특히나 작년 요소수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지금의 기름값까지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예. 있었습니다.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마지막 기사죠. 이 포켓몬빵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뭐 굉장한 신드롬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그에 따라서 근데 또 부작용, 논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켓몬빵은 16년 만에 재출시가 됐는데요. 지금 2030 세대뿐만 아니고 어린 아이들까지 뭐 추억을 산다면서 구매에 나서니까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루에 평균적으로 20만 개. 가 팔린다고 하고요. 예. 재출시한 지 4주가 됐는데 600만 개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오. 그야말로 인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자, 그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이제 이른바 끼워 팔기 논란이 예. 있습니다. 뭐 한 곳에서는 그랬다 그래요. 3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만 포켓몬빵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끼워 팔기 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왜 예전에 뭐 허니버터칩 품귀 현상 있을 때에도 이런 예. 비슷한 일 있지 않았습니까? 예, 추억의 과자입니다. 그것도. 예, 그것도 한번 좀 떠오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빵을 사면 안에 들어있는 이제 스티커가 있는데 네. 사실 이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서 빵을 산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스티커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빵은 사자마자 폐기하고 그 스티커만 거래를 해서 용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티커가 꽤 비싸게 거래되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빵 자체가 한 1,500원 전후로 거래가 되는데 예. 뭐 스티커가 보니까 몇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 희소한 캐릭터에 예, 따라서는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20일에는 빵을 찾아주겠다면서 편의점 창고로 유인해서 어린 학생을 성추행한 편의점 운영자가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네. 제조사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생산 설비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좀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포켓몬빵이 큰 인기를 얻는 데 대해서 한 심리학 교수가 진단한 내용도 끝에 실려 있었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적,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서 향수를 느끼고 의지할 대상으로 포켓몬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교수님의 분석도 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